북조선의 무예 기록은 희박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중국에 맞설 정도로 무력이 강력했기에 그 무예 수준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박! 고구려의 생활과 무예가 모사된 고군 벽화 유적은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수박은 일본식 씨름이 스모의 원형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이다. 발기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벽화에서 보여지는 인종의 특성 또한 나타낸다고 하고 한 사람은 고구려인, 상대방은 메부리코를 한 페르시아계 서양인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 문화 교류설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맨손 무예 수박의 발달은 고려 시대를 기준으로 보입니다. 수박의 경기를 수박키라고 합니다. 오병 수박키라고 5명의 병사가 단체로 대항하는 경기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승부를 결정했는지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은 타격식의 경기로 행해지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적과 무기를 들고 대결하다가 발로 차서 거꾸로 쓰러뜨렸다는 기록이 발기술 존재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조선시대로 추정됩니다. 이성계 무인 출신이기에 왕가의 행사에 수박키는 중요한 관람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세종대왕 수박키가 뛰어난 승려에게 품질 좋은 배 3피를 하사했다고 실록이 기록되었고 수박은 불교 승려나 지방에 사는 민간인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수박과 관련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수박을 금지한 일 또한 생겼지만 쉽게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에 수박에 관한 기록이 30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제125대 일본 천황의 발언이다. 백제의 맨손 무예는 금동태 황로에 새겨진 무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제는 일본과 교류가 지형상 어느 나라보다 빈번하였다. 따라서 백제 무예와 일본의 고대 무예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아키히토의 천황의 발언은 시대사에 큰 파장이 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삼별초 고려의 정예부대 최신 정권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사병으로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자 몽골군에 끝까지 맞서 대항한 군대입니다. 제주도에서 토벌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일본 오키나와로 이주했다는 설이 신비성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가라데의 발상지입니다. 여러 관련 기록이 나오면서 삼별초의 오키나와 진주설이 타당해진다면 가라데는 고려의 수박에서 발생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연이은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서 국방무예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하였다. 우리의 맨손 무예를 필두로 한 중국과 일본의 무예를 총망라하여 24종의 무예를 정리한 무예서 조선 후기 최고의 왕이었던 정조대왕의 근위부대 수원화성의 주둔에 연마하던 필두서 무예토보 통지입니다. 상무적 민속 경기 태권의 등장 발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고유 무예이자 민속 경기로 오늘날 태권도가 성립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권이란 말은 건법이 탁권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도 있고 태권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국권을 상실하였다. 우리의 문화조차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민속 경기였던 태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인들로부터 인해 유도와 검도가 한국에 보급되었고 일제는 자국의 무술과 더불어 일왕의 숭배와 신도 종교까지 강요하는 시민화에 주력하였다. 우리의 정통은 이어가지 못했고 펼칠 수도 없었다. 고대 시대부터 강력한 기벽으로 탄탄하게 이어오면서 타나라의 많은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던 한국의 정통무예는 국권 상실과 함께 약화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약해진 상태에서도 민족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외래 무술을 받아들이면서 융합하여 새로운 출발을 보였다. 대한민국 강복 직후 무예 5대간이 세워졌다. 청도관, 조선영문관, 무덕관, 송무관, YMCA 겉범부. 태권도의 원리는 5대간의 출범. 해방 직후 이렇게 태권도의 춘추 전국시대는 시작되었다. 진마스터 태권도의 역사 3부에서 계속됩니다.